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힐링을 함께할 대구 베이킹 스튜디오 5화의 최다슬입니다. 5화에서는 제과를 메인으로 출장을 통해 다양한 장소에서 제과 강의를 통해 힐링과 위로가 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스튜디오에서는 1대1 클래스 디저트 주문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창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제가 제과 강의를 다니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서 창업 시 필요한 서류, 자격증, 기자재 등을 간단히 알려드리고 12월을 맞아 집에서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힐링을 하며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초코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창업 첫 시작의 느낌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맨 땅의 헤딩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첫 시작은 2012년 설탕 공예 분야의 한 종류인 슈가크래프트 출강 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집의 한쪽 공간에 오븐과 집기 재료를 사두고 수업 준비를 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방과후 수업과 문화센터를 동서남북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그때 당시 슈가크래프트라는 분야가 막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였고 식품이지만 친숙한 느낌보다는 예술성과 교육성이 높게 보이는 분야라서 그런지 사실 시작이 스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 역시 어린 나이였고 자가용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수업 짐을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닌다는 게 힘이 많이 들었고 수입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더불어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문화센터와 학교의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홍보를 하고 다니는 게 초반엔 막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때 당시 창업을 그만두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업을 다니며 수강생님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고 슈가크래프트 한 가지 기술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대체되지 않고 나만의 색깔을 가진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분야가 가깝게 느껴지게 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게 되었고 그때의 경험이 지금 저에게 가장 큰 장점이자 보물로 남아 지금 출강 전문 강사로 각 학교, 문화센터, 1대1 강의, 각 수업과 개인의 특색에 맞춰 잘 쓰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그 시기에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선택한 길이라 막막할 때 늘 다양한 방법으로 다독여 주시고 계신 저의 부모님 덕분에 제가 10년 동안 지금도 멈추지 않고 조금씩 변화하면서 저만의 창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창업의 주 업무는 출강 전문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면적이 넓지 않아도 되고 출강을 다니며 수업을 더불어 자연스럽게 스튜디오 홍보가 되고 있으며 외부 수업의 연장선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개인 수업을 원하는 수강생님의 경우 스튜디오에서 1대1 클래스로 진행을 하고 외부 수업에서 만들었던 디저트를 답례품으로 제작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수업 종료 후 스튜디오에서 상담을 진행하여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수업과 판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제과 강의를 다니며 창업에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간략히 몇 가지만 추려서 꼭 챙겨보셔야 할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창업으로 베이킹 스튜디오를 선택하셨다면 장소와 서류가 중요합니다. 수업과 판매를 진행하실 예정인 예비 창업자분들이라면 창업하고자 하는 상가가 근린 생활시설인지 지저업이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진행을 하셔야 차질 없이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같이 생각하신다면 통신판매업에 관련한 서류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하며 말씀드린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준비하시는 지역의 해당 구청, 보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및 문화센터,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구하는 자리인 만큼 경력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구비 서류 중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증인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가 있으며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두 가지 자격증 모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국비 지원이 가능한 학원이 지정되어 있고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장소와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시설과 도구를 준비해야겠죠? 기본적인 설비는 냉장고, 냉동고, 오븐, 인덕션, 작업대, 반죽기, 전자저울, 쇼케이스가 필요하며 제품 제작 시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는 볼,
주거, 채, 거품기가 있으며 만들고자 하는 디저트의 특성에 따라 부가적인 도구들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방을 운영하면서 여기저기 출강을 참 많이 다니는데요. 그때 알게 되었던 학생과의 인연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만났던 학생은 학업과 진로,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학생이었는데요. 그때 저와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아요 라고 말을 해주었을 때 그럼 선생님이 하는 거랑 비슷한 일을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한번 말을 해주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재미로 가볍게 설명을 해주었었는데 지금 현재 1년, 2년이 지나서 그 친구가 제가로 진로를 잡게 되었고 현재는 사회인으로 발돋움을 하여 저와 함께 제과 쪽으로 일을 하고 있던 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오늘 수업은 12월을 맞아 다양한 기념일, 생일에 활용이 가능한 제과의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재료를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대형마트 혹은 온라인 매장에서 세 가지의 밀가루들을 보셨을 텐데요. 세 가지의 차이점은 바로 글루텐 함량입니다. 글루텐은 반죽의 탄성을 만드는 역할인데요. 제과에서는 글루텐 함량이 가장 낮은 박력분을 기본으로 사용하지만 제품의 식감에 따라 세 가지의 밀가루를 비율에 맞춰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과, 제빵에서 사용하는 버터는 기본적으로 무염 버터를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수분 염도 등을 적절한 배합률에 맞춰 레시피를 만드는데 가염 버터를 사용 시 정확하게 배합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기호에 따라 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레시피는 무염 버터를 기준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재료의 차이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공통점은 화학적 반응으로 부풀게 한다는 점이 있지만 베이킹 파우더는 위로 부풀게 하고 베이킹 소다는 옆으로 퍼지게 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과 영상 자료를 보신 분들이라면 실온 상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과 제빵에서는 사용되는 재료들이 비슷한 온도를 가지거나 찬기가 빠진 상태에서 사용하면 실패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온 상태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재료들은 유제품, 신선 제품인 달걀, 우유, 버터 등이 있고 단, 스콘이나 페이스트리처럼 특정 제품인 경우 냉장 버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료에 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사용되는 재료들을 보여드릴게요. 달걀, 버터, 설탕, 우유,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코코아 파우더, 초코칩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도구는 볼, 주걱, 채, 스쿱, 유산지, 철펜이 있습니다. 우선 오븐을 예열해야 하는데요. 굽고자 하는 온도보다 10도 정도 높게 예열해 주세요. 그 이유는 오븐을 열고 닫는 사이에 오븐 안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10도에서 15도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원하는 온도에서 굽기 위해서 예열 시 온도를 더 높게 설정합니다. 예열을 하고 나면 이제부터 반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달걀, 버터, 우유는 실온에 제가 미리 계량해서 꺼내 두었어요. 오늘 만드는 컵케이크는 크림법이라는 공정 과정으로 진행하는데요. 크림법은 유지 재료를 설탕과 함께 풀어 크림 상태로 만든 후 계란을 여러 번 나누어 넣고 공기를 모으고 베이킹 파우더 등 화학 팽창제를 더 부풀리는 방법입니다. 볼에 실온 상태의 버터를 넣고 거품기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덩어리 없이 부드러운 크림 상태가 되면 설탕을 3번 나눠 넣어주는데요. 그 이유는 설탕을 한 번에 넣으면 뭉침 현상이 있고 설탕이 버터와 융화되는 지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눠서 넣어줍니다. 설탕을 다 넣고 난 뒤 달걀을 넣어주는데요. 달걀은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분리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처음에 만드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분리 현상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방법을 잘 따라와 주세요. 달걀 흰자의 수분 함량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분리 현상은 흰자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이 분리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 해준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노른자를 먼저 넣어주시거나 두 번째 다른 볼에 전란을 풀어서 노른자와 흰자가 완전히 섞인 상태로 만들어주신 다음 2, 3회 나눠 버터 반죽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가루 재료인 박력분, 코코아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를 채쳐서 반죽에 넣어주세요. 채의 역할은 물론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도 있지만
가루 사이에 공기를 혼합하여 반죽 자체가 가벼워지고 다른 재료들과의 혼합도 잘 됩니다. 가루 재료와 버터 반죽이 60% 섞였을 때 초코칩을 넣고 가볍게 2, 3회 뒤적이듯 섞어주고 마무리해줍니다. 초코칩을 넣고 과하게 섞어주면 구울 때 가라앉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섞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철판에 유산지를 깔고 스쿱을 이용해 전체 용적의 60%만 패닝해줍니다. 그 다음 바닥에 행주를 깔고 기포 제거와 안정화를 위해 2회 정도 쇼크를 진행해주세요. 예열된 오븐에 반죽을 넣고 180도로 낮춰 15분에서 20분 구워줍니다. 오븐 온도와 시간은 가지고 계신 오븐 사양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꼭 오븐 앞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만든 제품은 당일날 드시는 것도 맛있지만 완전히 식힌 후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서 하루 정도 숙성 후 드신다면 더 촉촉하게 수분감 있는 식감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추운 겨울 눈과 코가 달달해지는 디저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만드는 사람에게는 구움량과 시간, 그리고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위로가 되고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들이는 과정까지 선물 받기 때문에 오늘날 디저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과 향, 그리고 성취감까지 함께 느끼시면서 그 과정 속에 스스로에게 힐링이 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